안녕하세요. 고구마자매 아빠입니다. 2021년 3, 4분기가 벌써 지나갔는데요. 세 달이 지났으니 저도 새로운 투자 일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해오던 주식 투자 전략 몇 가지를 정리하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서 포트폴리오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는 총 5개의 계좌에 5가지의 투자 전략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계좌, 이 마지막 적립식 계좌 빼고는 이 나머지 4개는 전부 레버리지 ETF 중심의 투자입니다. 그것도 3배로요. 하지만 현금 비중과 투자 원칙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니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전체 현황을 한번 볼게요. 제가 투자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게 2020년 4월인데 그때부터 꾸준히 제가 기록을 하고 있고 이 하늘색 선은 투자 원금이고요. 파란색 선은 평가금인데 어느 정도 상승장을 운 좋게 거쳐가지고 현재는 수익률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번 9월에 굉장히 제일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가장 힘든 하락장을 맞은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프 위에 표시해 놓은 연두색은 MDD인데 고점 대비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가 있죠? 이게 고점 대비 하락률이고요. 보시면 굵직굵직한 좀 하락장이 몇 번 있었긴 했는데 이번 9월 달에 가장 강력한 하락을 맞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원래 제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 금액이 있는데 저는 포트폴리오 전체 금액을 공개하는 걸 아직 좀 그래서 왼쪽은 부득이하게 공란으로 남겼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포트폴리오 전체 베타를 보겠습니다. 베타가 뭔지, 이 베타를 엑셀로 직접 어떻게 제가 구하는지는 예전에 제가 유튜브 비디오 따로 만들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2021년 5월달부터 트래킹하기 시작했는데 이 베타가 1에 가까우면 갈수록 시장하고 같이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베타가 1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장보다 변동성이 좀 덜하다는 뜻이고요. 베타가 1을 넘는 하이 베타일 경우에는 변동성이 시장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가 시장보다 더 출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 베타를 1보다 낮게 유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서 어떻게 한 배짜리 시장보다 변동성을 낮게 유지할 수 있냐 하시는데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투자법을 사용하시면은 나름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원칙에 따라 매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때는 투자 성과가 좋았을 7, 8월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베타가 0.75 수준이었어요. 굉장히 낮죠. 그러다 최근에 9월 달에 하락장을 맞으면서 포트폴리오가 좀 출렁였죠. 그래서 베타가 1에 근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그래프는 포트폴리오 전체 Value at Risk입니다. 이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많이 사용한다고들 해요. 이것도 역시 제가 직접 자기 포트폴리오의 Value at Risk를 구하는 방법, 그게 도대체 뭔지 비디오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결과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2021년 5월부터 트래킹하기 시작한 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금액이 99%의 확률로 한 달 동안 내 포트폴리오가 맥시멈으로 이룰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그리고 손실률, 그 다음에 변동성을 따져봤을 때 한 달 동안 너는 이만큼 이룰 수도 있는 걸 각오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한 달 동안에 이룰 수 있는 이 value 리스크 금액이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거나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좀 더 안전한 쪽으로 꾸리셔야 되고 만약에 이 금액이 충분히 낮아서 나는 좀 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좀 더 포트폴리오를 공격적으로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꾸준히 이 value 리스크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포트폴리오 제가 좀 더 계속 공격적으로 바꿔갔다기보다는
실제로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계좌 총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value risk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투자금이 늘어나는 것도 한몫했어. 변동성이 약간 9월 달에 늘어난 것도 맞지만, 일단 제 포트폴리오의 value risk가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는 투자금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자, 전략별 비중을 살펴볼게요. 전체 포트폴리오 금액 중에서 각 전략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저는 무한매수 TLP라는 전략을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Value Rebalancing, 그 다음에 일반 무한매수법, 그 다음에 이거는 초간단 TQQ 장투법인데 그게 무한매수법 Value Rebalancing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401k라고 그냥 정식으로 따박따박 적립하는 계좌, 유일하게 레버리지를 안 쓰는 계좌가 5%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은 제가 3, 4분기 전까지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가치가 없는, 실제로 눈에 보이거나 산정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에 장기간 투자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저는 주식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처음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처음에 보실 계좌는 일반 무한매수법 계좌입니다. 자, 제가 올렸던 이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네이버 카페에 라오어 무한매수법을 검색하시면 카페가 하나 나옵니다. 요즘 카페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아마 검색 상위권에 뜰 거예요. 이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방법론만 모아놓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라오어라는 분께서 고안하신 방법들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다른 분들이 또 기여해 주셔서 그 좋은 글들을 올려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읽어보시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법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 투자법에 대해 제가 방법론을 설명하기에는 이건 뭐 제가 아이디어 낸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설명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제 투자 결과가 이 투자법을 따랐더니 내 투자가 어떻게 됐더라, 이거를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라서 자세한 것은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자세히 아실 수 있어요. 자, 무한매수법 그래프입니다. 계좌가 어떻게 커가고 있느냐에 따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아직 뭐 평가금, 투자원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7월 달에 이 무한매수법은 뭐 2%, 4.5% 정도 수익을 거둬줬고, 9월 달에도 거의 또이또이 방어를 하면서 3, 4분기 총 6.76%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라오님께서 이 방법을 소개해 주실 때 기대 수익률이 월 평균 2%, 하지만 그 2%가 정확히 월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 아니고 전체 긴 기간을 따져서 평균을 나눴을 때 월 2% 정도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마다 좀 편차는 있겠지만 그 정도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한매수법을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긴 한데 그냥 제가 재미를 추구하고, 또 한 가지 더는 중요한 거는 섹터 분산을 좀 규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주입해서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무한배수 올림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컨셉은 각 섹터가 있잖아요. 이 무한매수법이 각 섹터마다 지금 출시된 300짜리 레버리지 상품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그 각 섹터를 나라로 분류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각 ETF를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국가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량주 인덱스국에는 뭐 TQQQ, 유프로, 유다우 같은 종목들이 있고, 나머지는 섹터에 따라서 분류를 한 다음에 연합국에는 여기에 들어가기 좀 애매한 것들, EDC는 미국의 개발도상국 지역 주식이 있고 3배짜리, 이건 유럽 지역, 이건 중국, 한국, 부동산, 금, 그다음에 원유, 클린 에너지 쪽 레버리지인데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연합국으로 통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나라별로 대표 선수가 하나씩 나와서 무한 매수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진행률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것도 제가 다른 분들과는 약간 다르게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행률이 낮으면은 목표 수익률이 높습니다. 진행률이 0%일 때는 목표 수익률이 13%고 진행률이 100%면 일단 산술적으로는 목표 수익률이 3%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익절을 하면은 매달이 수여되는데 그 최종 수익률에 따라 매달의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최종 수익률이 7% 이상이면 금메달, 3에서 7%면 은메달, 그다음에 0에서 3% 일단 익절만 하면은 동메달을 수여하고 각각 나라별로 그 메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뭐 나스닥을 위시로 한 기술국이 가장 성적이 좋겠거니는데 의외로 금융국이나 막 중소형국 이런 애들이 효율성 있게 금메달을 많이 따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국가별 전체 시드 대비 누적 수익률 트래킹 중인데 어느 섹터가 제일 효율적인 레버리지 투자를 저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은 처음에 제가 유다오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TQQQ U-프로도 있었는데 괜히 유다오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크기만 커지고 거의 수익이 거의 하나도 안 나서 과연 익절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재미로 모험매수법을 변형해서 진행하고 있고 나름 제가 강제적으로 섹터 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무한매수법 TLP라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무한매수법의 약간 변종인데 이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또 자세히 설명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은 들어가 보시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무한매수법에다가 시점 차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3개로 나누고 각각 다른 타이밍에 무한매수법 3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한매수법을 시작할 때 시작 시기의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나온 투자법이에요. 무한매수법을 3계좌의 일정 비율로 시드를 나눈 다음에 중요한 건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 1번에다가 가장 큰 시드를 할당을 하는데 이 TLP 전략이 나올 때 라오원님께서는 돼지 삼형제를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좌가 3개니까 저는 삼국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삼형제를 유비, 관우, 장비 이렇게 계좌를 칭하고 역시 올림픽처럼 그냥 투자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계좌 1에 가장 많은 시드를 할당하고 계좌 2는 이렇게 중간 정도의 시드를 할당을 하는데 계좌 1 진행률이 50%일 때 계좌 2가 시작하고 또 이 두 계좌가 모두 100%가 진행이 됐으나 수익을 내지 못했을 때 비로소 계좌 3이 출발합니다. 이 계좌 3에 할당된 시드는 가장 낮고요. 그래서 무함에서 TLP는 제가 최근에 시작한 투자법이긴 한데 요 계좌가 어떤 계좌냐면 제가 예전에 올베도로 운영을 하던 계좌입니다. 그래서 이 2021년 한 7월 지금까지는 제가 올베도로 쌓아놨던 수익이고 이 계좌를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서 투자법만 바꿔서 TLP를 하고 있는데 타이밍 좋게 9월 하락장을 레버리지 투자한 상태로 맞아버렸죠. 지금 상당히 계좌 총액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7월, 5월 다 5% 정도의 수익률로 월 수익 5%면 굉장히 준수하죠. 근데 9월에 거의 마이너스 10%를 맞고 투자금도 조금 늘린 상태였기 때문에 3, 4분기 총 수익률은 TLP 계좌는 마이너스 2%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TLP는 일단 손절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되건 간에 수익이 날 때까지 존버하는 방식이라서 유비는 유비 계좌는 저번에 익절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시대 대비 수익률 6.6%를 얻어냈고 관우는 지금 1.1%의 수익률을 내서 한번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 수익 실현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손실률은 지금 평가 손실이고요. 그리고 진행률은 현재 시드 대비 내가 현금이 얼마이고 ETF 투자돈이 얼마인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전체를 보면 UB는 거의 UB에게 할당된 시드를 전부 TQQQ를 사는데 소비를 했습니다. ETF는 TQQQ예요. 참고로. 그 다음에 관우는 거의 32%. 그래서 이 둘 다 100%가 되면 이 장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계좌 전체로 보면은 거의 70%의 현금 소진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됐어요. 제가 여태까지 이 모함매수법 TLP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거기에 하락장까지 거쳐서 아마 이 투자법의 가장 큰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value rebalancing 방법인데, 역시 예전에 제가 소개한 적이 있고요. 라오는 카페에 가면 또 이거는 더 자세히 옛날부터 나온 방법이라 더 자세히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밸류 리밸런싱 방법은 계속 제가 적립을 하면서 키워오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원금도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표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한동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가 주춤했다가 요번에 좀 많이 깎아먹었습니다. 7, 8월 수익률을 좀 보세요. 13%, 18%. 한 달에 이 정도만 벌면 금방 부자 되겠죠. 하지만 역시 주식은 어렵습니다. 9월 달에 마이너스 9%, 그래서 3, 4분기 총수익률은 2.7% 정도에 그쳤습니다. 밸류 리밸런싱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뭘 뜻하냐면, 빨간색은 제가 목표로 한 평가금의 최소값, 최대값이에요. 이 밸류 리밸런싱의 정수는 뭐냐면, 내 TQQQ의 평가금을 요 범위 내에서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범위보다 떨어지면은 요 보라색 선이 풀, 즉 현금인데, 현금을 더 써가지고 요 안으로 밀어 넣어주고, 만약에 이 초록색 선 평가금이 수익률이 너무 좋아서 최대값 밖으로 벗어나면 그때 기계적으로 매도를 해서 요거를 다시 풀로 넣어주고 요 범위 안으로 다시 평가금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장투를 하다 보면은 언제 팔고 사고 할지가 굉장히 애매하죠. 특히나 제일 어려운 거는 수익이 좋을 때 이거를 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때 그나마 좀 기계적으로 냉정하게 팔고 그거를 현금으로 돌려서 좀 더 안정적으로 3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투자하는 방법이 이 value rebalancing 방법인데, 나름 멘탈을 닫는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9월 달에 굉장히 하락장이어서 계속 요 최저값 부근에서 평가금이 놀고 있는데, 그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저는 계속 조금씩 사가지고 이 범위 안에 오게끔 맞춰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간단 TQQQ 장투법입니다. 제가 어디서 읽은 거를 바탕으로 좀 생각한 건데, 일단은 처음 시작은 TQQQ랑 TYD를 3대1 비율로 사고요. TY는 채권 ETF의 3배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단기 채권입니다. 그래서 7에서 10년짜리 채권물 4배짜리 TYD랑 이 TQQQ 나스닥 3배짜리를 3대1 비율로 사고, 일단 분기별로 리밸런싱 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 와중에 만약 다음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기계적으로 TQQQ를 매수합니다. 즉 TYD를 팔아서 그만큼 TQQQ를 사주는 거예요. 그 매수 가이드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만약에 TQQQ가 2에서 5% 정도 하락하면, 이 정도면은 나스닥이 한 0에서 1.5% 정도 하락했을 때, 그다음에 그때는 예수금 즉 TYD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죠. TYD로 가지고 있는 금액의 10%를 매수하고 TQQ로, 만약에 TQQQ가 5에서 10% 하락했을 때는 그 예수금의 25%를 매수하고, 10% 이상 하락한 날에는 그 예수금의 50%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만약 매수금이 모자르면, 그러니까 TYD를 다 써버리면은 추가적으로 현금이 더 있으니까 그 여유 현금을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TQQQ 장투법은 어떤 계좌를 대체한 것이냐면, 예전에 제가 모멘텀 투자를 하던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옛날에는 수익률이, 옛날이 아니고 몇 달 전까지 수익률이 100%를 넘어갔던 계좌인데요. 이 모멘텀 투자도 제가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변수가 너무 많아서 저는 그냥 투자에 많은 시간 돈 안 들이고, 많은 시간 스트레스 안 받고 신경을 안 쓰고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는 게 목표라서
이 모멘텀 투자를 버리고 이 TQQQ 장투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 모멘텀 투자를 그만두고 이제 방법을 바꾸면서 계좌 총액도 좀 정리하고 그래서 그래프가 좀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 역시 9월 달에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7, 8월 둘 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9월에 마이너스 8.2%에서 분기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 계좌입니다. 적립식 계좌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은퇴계좌, 저축계좌인데 여기는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월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매 2주마다 넣고 있어요. 이 401k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은 일정 퍼센트 직원이 저축을 하면은 그거랑 똑같은 양의 금액을 회사에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축하는 순간 수익률이 일단 100%예요. 왜냐면 내 돈 아니고 회사 돈이 100%더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 수익률은 그거를 고려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2주 동안 적립을 하고 바로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저는 S&P 500 펀드의 90%, 미국 외 펀드에 그러니까 미국 외 주식이죠. 거기에 5%, 채권 펀드에 5%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식 대 비율은 95대 5 정도고 미국이 90%, 나머지 국가가 5%. 그래서 보시면은 적립식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꾸준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NDD도 거의 안정적으로 제 투자법 중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이번에 하락장에서도 별로 안 떨어져서 3, 4분기 수익률이 5%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분기 수익률을 전략별로 한눈에 비교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난 전략들은 아무래도 가장 그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TLP, 그다음에 TQQQ 장투법이었고 모함매수법은 아무래도 시드 분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좀 강한 모습이었어요. VR도 현금 비중이 꽤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7, 8월 수익률이 워낙 좋아가지고 3, 4분기는 아직 이렇게 수익률을 보여주었고 적립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운영하는 계좌 중에 가장 안전한 전략이기 때문에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투자일기 시작하고 누적 수익률입니다. 보시면 이게 그 모멘텀 계좌였던 TQ 장투 계좌 투자법인데 한때 수익률이 133%였는데 지금 다시 100% 정도로 떨어졌어요. 나머지는 0에서 한 60%, 0에서 50% 정도 대에서 누적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연 기대 수익률은 XIR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찾아보시면은 엑셀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엑셀 시트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의 계좌별 전략과 그다음 전체 포트폴리오의 연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있는데 즉 내가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1년 동안에 몇 프로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지 계산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전체로 봤을 때 30% 정도입니다. 연 30%면은 제가 두리뭉실하게 가지고 있는 목표인 연 수익 20%를 상회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투자를 계획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연 30%면은 돈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유지해줘도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략별 변동성을 비교해 볼게요. 이 포트폴리오 변동성 구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변동성을 보면은 가장 높은 게 VR로 나오고 그 다음에 TQQQ 장투법, 역시 적립식과 무한매수법이 변동성이 가장 작습니다. 요 VT는 월드 토럴 마켓 스탁 인덱스 ETF인데 요게 저의 벤치마크입니다.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추가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변동성이 낮기는 굉장히 힘들겠지만 요거보다 너무 많이 높진 않게 유지하려고 해요. 다음은 전략별 솔티노 레이시오 비교인데
이 sorting ratio도 제가 이게 도대체 뭔지 어떻게 구하는지 엑셀로 직접 구하는 방법 영상을 찍은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sorting ratio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VT의 sorting ratio보다 저는 제 전략들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다 이 BT의 sorting ratio보다 상위권이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좀 많이 다 하락했어요. 특히 모하메드 TLP 확 줄면서 1 밑으로 떨어졌고 그 덕분에 포트폴리오 전체도 sorting ratio가 VT보다 약간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이 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sorting ratio는 떨어지고요. 저는 그래도 VT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 요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거를 좀 여기 항상 높게 유지하고 싶은데 이번 9월 달에 좀 하락장이 타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두 가지 그래프는 이거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그래프예요. 그중 하나는 은퇴 시기 예측 그래프인데 여기 또 영상을 찍은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말하자면 내가 은퇴를 언제 할 수 있을지 한번 트래킹을 해보자 이거예요. 이 파란색 선은 뭐냐면 자 원래 X축은 내가 예상하는 연 지출 금액입니다. 이건 제가 가계부를 써가면서 12달 평균을 내가지고 트래킹을 하고 있고 1년에 내가 필요한 금액입니다. 1년에 내가 필요한 금액, 연지출 예상 금액. 그 다음에 이 빨간 선은 뭐냐면은 내가 은퇴 계좌에 모아둔 돈의 4%예요. 은퇴를 할 수 있으려면은 계좌에서 4%를 꺼내서 그걸로 1년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은퇴를 해도 된다. 이런 게 골든 룰? 그런 게 있거든요. rule of thumb. 그래서 이 은퇴 계좌액의 4%와 요 연 지출 예상 금액이 나중에 가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모으고 연지출 관리를 잘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만나겠죠. 그 날이 바로 제가 은퇴를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산술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그리고 이 분홍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제가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됐냐. 그래서 만약에 요 만나는 시기가 되면 분홍색 그래프는 100%가 되겠죠. 현재 저는 뭐 25% 정도 지금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뭐 제가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연지출 예상 금액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달성률도 떨어질 거고 열심히 아껴가지고 소비를 줄인다면은 이것도 뭐 개차 저축액은 변함이 크게 없어도 진행률은 늘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요 두 개가 만나면은 저는 은퇴를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제가 행복회로 돌리기라는 그래프 있는데요. 자, 제 계좌의 XIRR가 있죠. 연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제가 1년 동안 저축을 하는 금액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저축액이 있겠죠. 요거를 가지고 2045년에 내가 은퇴 계좌에 얼마나 있을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그 계좌에서 4% 인출액이 얼마일까? 이 X축이 돈이거든요. 얼마일까? 제가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보시면은 요 금액이 지금 살짝 지우긴 했는데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대 수익률이 30% 정도면 돈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다고 했죠. 그래서 2045년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모일 거라고 만약에 연 30%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모인 돈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겠죠. 아마 뭐 5년, 6년 이 투자액을 쓰다 보면은 요 금액이 좀 더 현실적인 금액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행복회로 돌리는 건 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그리고 요 오렌지색 선은 현재 지출 예상 대비 몇 프로인가 그 금액이 지금 현재 보면은 제가 1년에 필요한 금액을 뭐 거의 50배 상회한 금액을 모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투자가 계속되고 이런 하락장 몇 번 맞다 보면은 정신 차리고 현실로 회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분홍빛 미래가 이 그래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9월은 멘탈을 잡는데 좀 힘든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10월도 좀 비슷하게 흘러가면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버틴다면 장기 투자자는 결국에 수익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원칙이 있으면 그리고 투자법이 있으면 그걸 한번 참고 견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ETF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금 비중이 높고 또 기계적으로 따를 수 있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3, 4분기 투자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동안 제가 워낙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분기마다 투자일기를 만들어 봤었는데 이번에 좀 시간 여유가 이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 그냥 매월 투자일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올리던 투자일기를 매월 올리도록 하고 투자 상황이 어떤지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이번 하락장 잘 견디시고 이번에 자신의 투자법을 한번 다시 또 평가하는 계기가 되면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달에 업데이트로 뵐게요. 감사합니다.